자, 고민 상담 사연입니다. 40년 된 재건축을 갈까요? 15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를 살까요? 라는 고민인데요. 짧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순자산은 12억 정도 되고요. 축하드립니다. 둘이 합친 연봉은 1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축률이 50% 정도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좀 더 높여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분들도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적게 버는데 그래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조만간 집을 옮기고 싶어가지고 서초나 송파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집은 회사까지도 너무 멀고 투자 가치도 많지 않아 보여가지고 좀 더 똘똘한 집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가 정말 문제인데 이게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된 정책이 전 정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속 똘똘한 한 채로 간다 사람들은. 저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재건축 인가가 난 80년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어떤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 살기 안 좋다. 송파 쪽으로 가가지고 15년 정도 된 아파트를 사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은 어차피 똑같이 다 오른다고 말은 하는데 제 생각에는 15년 정도 된 아파트가 가장 애매한 것 같거든요. 재건축도 너무 오래 남은 것 같고 새거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거죠. 80년대 지은 아파트 매매해서 잠깐만 살고 토어제 지역이라서 실거주는 해야 되는데 외국 파견을 좀 가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도 외국으로 이주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이렇게 다 나가게 되잖아요. 같은 세대가 그렇게 되면 이제 봐줍니다. 전세를 주고 저희는 회사 근처 작은 평형으로 알아보고 가자고 했더니 배우자는 오래된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커가지고 비용적으로 타이트하다는데 어차피 15년씩 아파트 실거주하는 거나 또이또이한 거 아닌가요? 뭐가 더 똘똘한가요? 당분간은 다주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정적인 한 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재건축하고 일반 구축을 갈지 말지를 되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 몇 년 전이었다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고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거는 아주 단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집을 살까 말까 한다면 재건축과 일반 구축의 고민은 별로 되지 않는다. 자, 볼게요. 우선 투자 가치도 많지 않아 보여가지고 지금 집을 정리하고 똘똘한 집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자 가치라는 거는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거를 투자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샀습니다. 저희 집이 2억이 올랐습니다. 저희 집은 투자 가치가 좋은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투자 가치라는 거는 투자금 대비 시세 차익이죠. 한마디로 수익률, 퍼센트,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든 뭐 15년 된 구축이든 신축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투자 가치를 조금 뒤로 미루셔도 되지만 저는 샀다가 팔 겁니다. 아니면 저는 조금 뭐 살다가 팔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쨌든 투자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투자금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는 돈도 중요한 거죠. 이게 번다 안 번다는 뭐 미래니까 모르지만 번다면 얼마를 벌까? 그리고 번다면 세금은 얼마일까? 뭐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투자 가치가 좋은 건가요? 당연히 2번. 이게 더 투자 가치가 좋은 겁니다.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이거 두 개 사는 게 난 거죠. 이거 두 개 사는 게 1번 하나 사는 것보다 난 겁니다. 다주택 못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래가 투자 가치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재건축은 20억을 다 넣고 투자를 해도 5억을 벌기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분담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가 드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란이 있고 이것 때문에 조합이 지금 합의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추가 분담금이 막 계속 생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송 때문에 뭐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를 뭐 계약 해지하고 뭐 새로 뽑는다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좀 약간 좀 약해진다고는 합니다. 이게 분담금이 좀 늘어나면 제초안이 줄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또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아주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사람은 좀 논외로 해야 돼요. 뭐냐면 저는 그냥 그 동네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입지가 너무 좋고 거기서 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지고 신축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저는 그 동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재건축 되겠죠 뭐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자 가치를 사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입지에서 오는 거주 가치를 생각하는 분들인 거죠. 플러스 뭐 나중에 좋아지면 좋고 이런 정도라는 분들은 사실 논의를 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은 그냥 빠지는 겁니다. 본인이 이 생각이라면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살면 언젠간 재건축이 됩니다. 언젠간 되겠죠.
거죠. 그게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되고 그게 된다는 거는 꽤 그동안의 고생을 만족시켜줄 만한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최저점을 잡으면 제일 좋겠죠. 최저점에 사면 좋겠지만 최저점을 못 잡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상승기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냥 아주 무리해서 사는 막 정말 대출을 막 다 뭐 사채까지 끌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면은 내가 능력이 된다면은 그냥 사가지고 거주하면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어쨌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뒤에 팔 거니까 그때 가서 팔면 괜찮다. 왜 그러냐면 정말 만약에 재건축이 되잖아요. 되면은 절대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퍼센트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압구정 현대가 막 3, 40억 하거든요. 작은 평수들도 30평대들도. 근데 이거를 왜 그 돈 주고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재건축이 만약에 돼버리면 돼가지고 60억, 70억이 돼버리면 이건 퍼센트랑 상관없이 내가 절대 금액을 너무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재건축 안 돼도 상관없어 라는 사람들은 그냥 사놓고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면은 나중에 꽤 많은 회복이 된다. 자, 토호제 지역이라서 실거주는 해야 되는데 외국 파견도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게 토호제를 채우고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 가치라는 건 투자금을 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실거주 하다가 나갈 때 전세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전세를 맞추고 나면은 결국에 대출도 좀 일부 상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투자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전세가가 되게 낮아요. 특히 재건축을 추진을 실제로 하고 있는 곳들은 전세가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잘 관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25억 안팎의 뭐 그냥 아파트라고 쳐봅시다. 그게 일반 구축이 25억이면 전세가 한 12억 정도는 합니다. 한 절반 정도 하니까.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한 5분의 1 정도 합니다. 5억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전세도 많이 못 받고 물론 거기에 대출을 일부 끼고 전세를 뭐 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순자산은 12억 정도 되고요. 둘이 연봉 합쳐서 1억 8천 정도 된다고 해주셨는데 돈이 많긴 많지만 내가 송파나 서초를 본다면 돈이 많은 건 아니죠. 내가 어쨌든 최고로 비싼 동네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뭐 15억에서 한 17억대 정도 매수를 하셔야지만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돈으로 내가 뭐 전세를 끼고 산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산다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한 15억대랑 한 20억에서 25억, 한 20억에서 25억대 정도의 구축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순자산 12억 가지고 재건축으로 가면 한 15에서 18 정도. 근데 이제 구축은 한 20에서 25억 정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투자 가치가 뭐가 더 높을까? 같은 투자금으로. 저는 이게 금액대가 큰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배우자는 오래된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커가지고 비용적으로 타이트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되면은 계산해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자분은 이런 계산까지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남편은 그냥 일반 15년 정도 된 거 가자고 하는데 저는 재건축이 유망해 보이는데 재건축하면 안 될까요? 정도로 그냥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의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다수가 이 정도 고민하지 실제로 뭐 계산을 해본다든지 따져본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막 깊게 공부를 해본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재와 미래의 능력까지 당겨가지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든 전세를 끼든 뭐가 됐든 간에 남의 돈을 낀다는 거는 미래에 내가 벌 돈을 미리 당겨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엑셀도 만들어가지고 막 계산식도 막 때려 넣어보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판단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미래의 내 능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남편은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재건축 되면 신축 생기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좋다던데요? 까지는 알아. 그러면 재건축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실거주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실거주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테크 잘하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가보면 이제 갑자기 기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가봤는지 물어보면 안 가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건축 투자는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가봐라. 실거주를 할 수 있는지. 생각보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실거주하기가 빡셉니다. 쉽지 않아요. 음마 아파트도 그렇고 뭐 잠실주공 5단지도 그렇고 뭐 지금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꽤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막 길이 보일 것 같아 라는 단지들을 가보면요. 그 단지의 주인들 조합에서 당연히 재건축할 건데 뭐하러 이걸 관리하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관리비를 그렇게 막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 같은 연식이어도 되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여기서 살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 동네 인프라가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에서 꼭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실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전세가 되게 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세가 싼 이유가 가보면 느껴집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뀌면 너무 좋아질 입지고 너무 좋을 조건이긴 한데 현재의 집은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재건축 말 나오는 곳은 유지보수도 아무래도 좀 안 하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도 좀 안 좋은 경우들도 많고 뭐 주차 문제는 뭐 당연히 심각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집 자체가 가보세요. 가보면은 이제 깜짝 놀랍니다. 아, 여기에 미닫이 창문이 있지? 뭐 이런 느낌도 막 듭니다. 이게 뭐지? 내가 옛날에 그 전원일기 같은 데서 보던 뭐 그런 집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건축 단지에 그 주인이 실거주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뭐 인테리어를 하면은 살기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인테리어를 그 돈 발라가지고 거기서 하실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재건축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재건축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거주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아주 낮은 금액으로 그냥 빌려주고 그냥 전세 주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산다. 그러니까 더더욱 고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재건축 말이 돌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막 추진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 데들은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장기로 예전부터 한 5년 전, 10년 전에 사가지고 그냥 거주하다가 이사 간 분들 장기 보유자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 조합에서는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보유자들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10억에 샀어요. 뭐 10억에 샀든 뭐 7억에 샀든 뭐 12억에 샀어. 근데 얘가 쭉 올란 거죠. 올라가지고 한 25억까지 온 거예요. 예전에도 4억이었고 지금도 전세가 4억이니까 그냥 전세 4억 딱 주고 나서 10억 주고 샀는데 전세 4억 끼고 난 한 6억 정도 내 돈 묻어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느긋합니다. 근데 새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5억 주고 이걸 사가지고 전세 4억이나 5억 맞춰놓고 한 20억을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6억을 묻어두고 기다리는 거하고 20억을 묻어두고 기다리는 거는 내가 투자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재건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건축의 시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사비나 뭐 아니면 이제 분양가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경제도 성장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집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재건축 붐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정부도 뭐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뭐 용적률을 풀어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재건축을 다시 하긴 할 겁니다. 어디?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기존의 보유자, 그러니까 장기 보유해가지고 싸게 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새로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입장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재건축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현금의 여유가 되게 많아. 그냥 현금이 되게 많아요. 그냥 한 10억, 20억 있어. 근데 뭐 굳이 뭐 내가 이거 어디 굴릴 데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재건축 하나 사놓자. 아니면 뭐 그냥 재개발 하나 사놓자. 이거 사놓고 뭐 언젠가 잘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 내 전 재산을 그리고 내가 막 나이도 지금 젊은데 이걸 막 어디다가 막 다 올인해가지고 하기에는 리스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사연을 짧지만 읽어보면 다들 느끼시죠? 이 남편분이 요 사연자보다 부동산 공부가 훨씬 더 돼 있고 사연자분은 부동산 공부가 별로 안 돼 있어.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남편 말 들으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맞겠거니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남편하고 어느 순간 이 의견이 잘 맞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남편과 지금 이 뭐가 맞죠라고 VS를 붙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남편이 조금 더 나보다 잘 아는구나라는 걸 좀 인정하고 같이 한번 다녀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